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67회로 인사드리고요.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오늘은 한 개의 소식만을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네, 이대호도 뛴다. 거북이팀 롯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기사고, 우리 팀의 주루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기사는 이제 김평호 코치가 모든 선수가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그런 기사인데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지난 2022년 시즌에 우리 팀이 얼마나 못 뛰었는지, 그 주루 플레이가 얼만큼 심각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나름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데이터 자료는 스태티지에서 참고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기사인데요.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놔가지고 정리된 기사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된 기사 같은 경우에는 김평호 코치 인터뷰 위주로 되어 있는 기사였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쭉쭉쭉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자, 먼저 김평호 코치는 다 뛴다. 이게 제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 선수들은 다 뛴다고 보면 된다. 마구잡이로 안 뛴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대가 틈을 보이면 어떤 선수라도 뛸 수 있도록 준비시킬 생각이다. 전준우도 달려야 된다. 다시 달려야 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대적인 도루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뛰는 야구를 해야 한다. 감독님도 그걸 원하고 계신다. 그에 맞춰서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다고 이제 김평호 코치가 얘기를 했고, 사실 주류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상대가 틈을 보이면 누구라도 뛸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루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누구나 뛸 수 있다, 이런 인식을 상대방이 느끼게 만드는 게 그 주류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목표로 김평호 코치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평호 코치가 지난 이제 시즌 끝나고 마무리 캠프 때부터 정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선수가 바로 장두성 선수인데, 그래서 장두성 선수가 주전만 깨차면 14년의 박혜민 선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4년에 박혜민 선수는 타율 2할 9푼 7리, 출루율 3할 8푼 1리에 도루 36개를 기록했었고 도루 실패인 8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장두성 선수에 관해 가지고는 김평호 코치가 선수를 쓰는 것은 감독님이 정할 문제고 내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장두성이 주전 경쟁을 이겨낸다면 코치 입장에서는 한계에 편해질 수 있다. 장두성은 상대 배터리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선수고, 주전이 된다면 팀의 도루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잘 성장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장기를 살리기 위해서 도루뿐 아니라 기스 번트,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 등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것도 제가 장두성 선수 기록을 찾아놨는데 좀 나눠가지고 1부는 인터뷰 위주, 2부는 그 데이터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도루뿐만 아니라 기스번트, 페이크 번트 앤 슬래시든 어떻게든 일단 살아서 1루에 나가는 거 위주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일단 장두영 선수는 주력이 가장 장점인 선수고, 달리기로 치면 사실은 KBO 전체에서도 따라올 선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든 1루에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선행 주자가 죽어도 1루 주자가 장두정 선수로 바뀌는 게 더 나은 수준, 훨씬 낫겠죠, 당연히. 만약에 안타를 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일단은 장두정 선수가 그 배트에 맞추고 땅볼을 만들어내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이 일어나야지 주루에서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훈련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것 같고, 그리고 조세진 선수랑 고승민 선수에도 이제 주목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조세진과 고승민 모두 타격 쪽에 재능 있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중용되면은 치고 나서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지난 겨울 동안 그 부분을 많은 훈련을 했고, 이제는 비시즌 비활동 기간이 끝났으니 주전 선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활동 기간, 지난 겨울 동안에 사실 이 두 선수 그리고 장두영 선수를 많이 봐준 것 같고, 이 선수도 모두 방망이에는 사실은 둘 다 고승민 선수는 이미 어느 정도 프로 데뷔 첫 해에 보여준 것이고, 조재인 선수도 고교에서 워낙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조재인 선수의 방망이 돌리는 걸 봤을 때는 이게 고졸리키의 방망이 질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잘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들의 방망이 재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나갔을 때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김평호 씨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주류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는 거, 주류에 대한 마인드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49장이 넓어지면서 크게 쳐서 많은 점수를 내는 것은 좀 더 어려워졌다. 어떻게 하면은 상대를 최대한 괴롭히며 한 베이스를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마인드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우리 팀은 이제 어떤 선수든지 도루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투수별로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 공부하고 가르쳐야 할 시간이 왔다. 기회가 생기면 이대호도 도루를 할 수 있다. 스프링 캠프가 끝나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루에 대한 마인드 바꾸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느샌가부터 우리 팀이 굉장히 주류의 소극적인 팀이 되어 버렸어요. 그 옛날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전에는 사실은 거포보다는 이제 딱 똑딱이 부대에 빠른 주류로 승부를 하는 팀이었는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주류 플레이가 점점 줄어들고 장타 위주의 팀이 되었는데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주류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이제 시대가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뛰다가 죽느니 안 뛰고 안 죽는 게 낫지 않나 마인드가 생긴 것 같은데, 구장이 이제 성격이 바뀌면서 주류에 대한 마인드, 이제는 이제 뛰다가 죽어도 시도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는 게 필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장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타선이기도 하고 팀의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를 빠르고 정확한 팀으로 바꿔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전주의적인 주류보다는 조금 더 한 베이스 더 가고 위험 부담을 더 갖는,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주류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 베이스를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현대야구에서 주류라는 게, 현대야구에서 주류는 도루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서는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류, 그 다음이 누구든 도루를 할 수 있는 주류, 이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루 개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도루를 만약에 한 시즌에 10개를 해도 언제든지 뛸 수 있다고 상대 수비진과 배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하고, 이 선수는 절대 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수비 긴장도에서 하늘과 땅 차이고, 그런 그 경우의 수가 늘음에 따라 가지고 상대 수비도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지 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류는 뭐 더 말할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루에서 멈출 거를 3루까지 가는 주류가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스피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 이제 외야수들의 그 송구 능력이라든지 뭐 주루 플레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그 상대 외야수별로 이제 공을 잡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상전 확률이 나오는지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주루 코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선수들이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김평현 코치도 뭐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약이 생기면 이디오도 도루를 할 수 있다. 스프링 캠프가 끝나면 많은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디오도 도루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누구나 다 뛰게 하겠다는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빠른 팀을 만들겠다는 김병 코치의 그런 청사진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화면을 이제 돌려가지고 조금 더 그 주루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 시즌에 얼마나 우리 팀이 주루에서 못했는지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가장 클래식한 수치인 도루부터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도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암담해요. 그 리그 전체 도루 순위를 보면은 지금 그림과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 꼴찌였습니다. 도루를 한 시즌에 총 60개를 했고, 더 암담한 거는 도루만 적은 게 아니고 도루 성공률도 최하위에 65.9%, 최하위이고, 그 다음에 도루 시도 자체도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루도 가장 적게 했으면서 가장 성공률도 떨어지면서, 그리고 가장 적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팀이 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 그 루상에서 도루에 대한 걱정 거의 안 해도 상관없는 팀이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을 더 많이 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공격 시에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을 거고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견제 아웃은 그래도 좀 작았습니다. 네, 견제 아웃은 그나마 8개라서 그래도 뭐 다른 팀들에 비해 가지고 뭐 중간 정도 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딱 중간이네요. 5위. 근데 이것은 사실 애시장초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당연히 견제 아웃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수치로 봤을 때 가장 알아보기 쉬운 도루 수치로 봤을 때 암담합니다. 가장 적게 뛰었고 성공률도 가장 낮았으면 가장 뛸 생각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암담합니다. 암담하고 이제 다른 수치를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주루 수치인데, 사실 뭐 RAA 주루 뭐 이런 그 값들이 있지만 사실 이 RAA 수치 자체가 스태치 자체 계산이라 가지고
그렇게 신빙성이 막 높진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추가 진루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진루율을 봤을 때 39.6%의 추가 진루율을 보이면서 7위를 기록했는데 이제 밑에 있는 팀이 뭐 SSG, NC, 기아 등이 있습니다. 기아 등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수치상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기아 정도 말고는. 그래서 뭐 최하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위권에 처져 있었고 추가 진루에도 그렇게 뭐 높지 못했고 그 다음에 주루사를 봤을 때 주루사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주루사 순으로 그 제가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네 요런데요. 주루사가 예, 하나와 롯데가 사이좋게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한 베이스 더 가는 런닝이라는 게 사실 뭐 항상 주루사의 위험을 띠고 있는 거긴 하지만 주루사라는 것이 결국 경기에 대한 집중도도 얘기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루 플레이가 미숙하면 주루사가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래도 추가 진루율이 높았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주루사가 59개나 당했지만 추가 진루도 482번이고 추가 진루율 43.2%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진루율 자체가 4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나마 한 베이스 더 가고 그 가다가 더 죽는 플레이라고 했다는 뜻이고 도루 순위 같은 경우에도 하나는 지난 시즌에 비록 최하위였지만 도루는 3위였어요. 물론 성공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61.3% 굉장히 낮았지만 그래도 뭐랄까 도루 시도도 8.3% 굉장히 높았고요. 그러니까 하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도루 자체로 득을 봤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뛰려는 시도는 했고 한 베이스 더 가려는 노력은 최소한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와의 경기를 할 때 상대 배터리가 우리 팀보다 편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비록 실패 성공률이 좀 높다고 할지언정. 근데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예 열심히 뛰지를 않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예 그렇다 보니까 경기를 할 때 굉장히 편안했겠죠. 상대 팀들은.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추가 진로 자체가 거의 뭐 시도를 안 했다. 그런 게 좀 제일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주루사도 굉장히 보면은 주루사 퍼센테이지가 1등입니다. 예, 4.02%.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눠서 보면 1등은 아니네요. 하나 다음으로 롯데인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많이 뛰고 많이 죽었던 우리는 안 뛰었는데 많이 죽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루에 한해서 가지고는 하나만도 못했다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이런 게 지난 시즌 우리 팀이 심각했던 주루 플레이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수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수 개개별로 들어가 보면 이런데 이게 보고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도루 60개밖에 못했는데 그나마 제일 많이 도루를 했던 손아섭, 마차도 선수 둘 다 팀을 떠났습니다. 물론 두 선수 다 성공률 자체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손아섭 64.7%, 마차도 61.5%로 굉장히 낮았는데 그나마 이런 선수들마저도 빠지면서 우리 팀에 지금 뛸 선수가 아예 없어요. 그 다음이 정훈 선수 8개, 김지현 선수 7개 뭐 이런데 암담하지요. 예, 그래서 김평호 코치 말대로 모든 선수가 뛸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만 경기를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주루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재미를 볼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추가 진루를 보면은 장두성 선수가 추가 진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63.6%로 추가 진루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차도 선수, 이호연 선수는 뭐 표본이 높자기가 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슬픈 게 장두성 선수도 표본 자체가 굉장히 작았잖아요. 33번의 주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마차도 손아섭 선수가 도루도 그렇고 그 추가 진루도 그렇고 가장 주루 플레이에 적극적이었고 그래도 주루에서 가장 잘해준 선수 중에 2명이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이 모두 빠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루가 사실은 큰 그 체질 개선하지만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김평호 코치도 모두 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겠다는 말이 지금 현 주소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뜻에 가까워요. 도루나 주루 플레이 통해서 재미를 보일 수 있는 선수 자체가. 그래서 주루 플레이에 정말 이번 스프링 캠프에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주루 플레이로 그래도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평호 코치가 주목했던 장두성 선수의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뭐 이렇습니다. 일단 그 퓨처스 말고 지난 시즌 그 1군 기록을 보면은 표본이 매우 작긴 합니다만은 2할 2푼 1리의 타율 기록했고 스티지로 볼게요. 스티지로 보기 전에 이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43게임 나와서 46타석을 부여받았고 안타 8개, 2루타 2개, 3루타 1개 그래가지고 스레시 라인이 타율 2할 2푼 1리 출루율 3할 2푼 7리 장타율 3할 3푼 3리였고 삼진을 도루 같은 경우에는 도루를 어디 보자 SB 4개 하는 동안 도루자가 2개였습니다. 그리고 본넷 5개 하는 동안 삼진을 12개 당했습니다. 사실 표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유의미한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재미있는 거는 타율에 비해서 출루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점, 거의 1할 가까이 높았다는 점은 좀 재미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표본은 퓨처스에 훨씬 많기 때문에 퓨처스 기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 매 시즌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그 똑딱이 유형의 선수는 출루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출루율이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퓨처스에서 무려 37도루를 성공시키면서 37도루 8도루자 굉장히 높은 이제 도루 성공률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재밌는 게 그 1사 박혜민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이제 준비를 시키고 있다 하는데, 이 도루 개수와 도루 실패의 비율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박혜민 선수가 1사년에 36개, 도루 실패 8개였고, 장주영 선수가 물론 퓨처스지만은 도루가 37개, 도루자가 8개였습니다. 도루를 한 개 더 많이 했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재밌는 수치 같고, 그리고 이 시즌 퓨처스에서 가장 개선된 점은 이제 그 성구안이 굉장히 개선됐다는 점인데, 보시면은 2018년에는 타율 2할 3푼 8리, 출루율 2할 8푼 1리였는데 2020년은 2할 2푼 9리 타율에 2할 7푼 6리의 출루율이었고, 2021년은 2할 7푼 4리 타율에 3할 7푼 6리의 이제 성구안 그 출루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에 기어이 볼넷이 삼진보다 많아졌지요. 그래서 매해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런 유형의 선수들은 치고 나가는 것보다 보고 나가는 게 더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 나가는 거, 그리고 보고 나가지 못한다면 일단 타구를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땅볼로 굴려가지고 1루에 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만드는 게 장주영 선수가 올 시즌에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장주영 선수 잘 알겠지만 평범한 2루 땅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주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야에 굴리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장각 컨택트가 안 된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주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야구에서 가장 좀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게 주루하고 수비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데이터를 굉장히 막 잘 보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제가 좀 체감하는 거 위주로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세이버 매트릭스를 정확히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주워 들은 거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RA의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야구 팬으로서 야구를 보는 재미에 있어가지고는 주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루십 성공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게 결국은 팬들이 재미가 있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기는 게 제일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장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관에 갔을 때 가장 그 중계로 보이다고 가장 다른 부분이 저는 주루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계에서는 사실은 뭐 주루 플레이를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베이스를 더 가는 그 주루라든가 아니면 도루를 뛸 때 그런 긴박한 긴장감이나 좀 다이나믹한 느낌을 사실 받기가 되게 힘든데, 직관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팽팽한 기싸움, 그러니까 도루를 할 때 타이밍 뺏는 그런 싸움이나 아니면 그 도루를 시작할 때 이제 뛴다 하는 이런 박진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장타로 재미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팀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주루를 통해서라도 재미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팀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재미있는 야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뻥야구도 재밌지만 이런 달리는 야구가 더 좀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있고, 이런 주루 플레이가 능해지면 다양한 또 작전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고급 야구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김평호 코치의 그 설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고, 올 시즌 어떻게 주루가 좀 타협하고 말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루 플레이가 재밌어지면 확실히 직관 재미는 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많이 뛰고 많이 죽는 게 그 손익계산으로 따졌을 땐 그렇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저는 하나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즌 하나처럼. 그러니까 많이 죽을지언정 많이 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부분이 사실은 그 보는 재미는 더 있을 것이고, 일단은 많이 뛰고 많이 성공하면 좋겠지만은 첫 수를
막 잘 되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뛰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없애는 게 제일 최우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시즌 어떻게 또 뛰는 야구를 하는지 우리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이고 롯데야 267번째 시간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저녁 시간에 술을 좀 먹고 와가지고 조금 방송이 좀 알코올 기운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요. 크게 그런 게 없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잠깐 사담을 하자면은 제가 오늘은 김해에 있는 금호의 땅이라고 금호의 땅이라고 김해 외동에 있는 중식집이 여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김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약간 맛집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직동에 있는 맛집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사직동에 사는 사람은 사직동에 외식을 잘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클로징은 사실은 이미 안 보신 분들은 다 나가셨을 거기 때문에 종종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오면은 여기 맛있더라 정도는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맛집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것은 1절 제가 광고받고 그럴 지금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제가 맛있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즐겁게 우리도 야구 같이 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였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